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2021년 217 일반사회 강연. 딱딱해 보이죠? 예, 근데 그래도 좀 화사하게 이번에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PPT도 가져왔습니다. 엄밀하게 이제 만나고 해야 되죠. 근데 아다시피 지금 굉장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문제가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으고 그래서 뭐 좀 이제 모아놓고 뭐 강의 이제 좀 할인할 수 있는 할인권도 주고 뭐 가이드도 나눠주고 질문 다양하게 받고 직접 만나서 과자 좀 먹고 음료수 마시고 그래 좋겠어요. 근데 예 이제 아니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아무튼 예 착잡하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특징 계획 합격이 한 전 2차 강의 성의까지 연달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예 인덱스 보시고 스킵해서 보시면 되겠죠. 예 좋습니다. 강의 특징입니다. 예, 첫 번째 타공인 최고의 적중률. 예 저희는 적중률 얘기 안 합니다. 예, 이거는 시험 봤던 친구들 해가지고 시험 보고 나면은 얼굴 떠오른다 그러고 이일 교수한테는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할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적중률에 대해서는 모의고사든 자료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여러분이 시험 보게 되는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거의 다 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시험 보고 이제 합격한 친구들 선배들을 만나도 충분히 아는데 바로 이거죠. 매년 초사 합격자 배출하는 강의. 그래서 처음 와서 이제 정말 순수하게 임용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처음 온 친구들이 와가지고 합격자가 되고 나오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실제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고 질문을 받고 이런 시간도 다 가지게 될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섬기학교자 대화 그리고 의사소통의 항발 강의. 비단 한 번만 와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2차 때도 그렇고 다양하게 질의응답도 받고 그들이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잘하고 이제 그걸 보기도 합니다. 빵빵한 강의 콘텐츠. 예. 뭐 이거에 대해서 빵빵하다는 평가가 되게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히 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 이론을 진행하게 되면 심화 이론 진행하고요. 거기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 들어가고 또 새로운 유형, 신유형에 맞춰서 모의고사까지. 그 간 동안 적어도 5번에서 6번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합니다. 예. 자, 그다음 마지막 체계적, 연속적, 그리고 반복적 학습 구조. 체계라는 건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의 정리나 생각의 확장 같은 것들이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강의 구조 시스템을 쌓아놨어요. 또한 이제 다양한 특강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절대 중간에 로스 없이 흐름에 빠짐없이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봤던 거를 또 봐야 되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반복을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한 번 알았으면 됐지 뭐 라고 하는데 거기 시험 때문에 싹 기억한다는 그런 거 있잖아.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임용의 특징상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이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죠. 저희가 이제 이 적중률이 높아지게 된 게 이렇습니다. 매번 이제 신경을 맞춰서 자료를 다시 만듭니다. 다시 만들고 교재했지만 거기서 이제 나가는 자료들 있고 당연히 여기서 모의고사 내용도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모의고사를 다 드려요. 여러분 볼 수 있게 해드려요. 왜냐면 작년 모의고사하고 비교를 했는데 똑같은 거 또 나왔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문은 활용될 수가 있는데 묻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겠죠. 새로운 거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원래 이제 평가원에서 그 수능 문제 출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70% 낸다고 하잖아. 그럼 수능 특강에서 이용되는 지문들을 그대로 갖다 내되 묻는 게 달라지지. 빈칸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달라지고 요거는 모든 교과가 다 비슷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 기출에 대해서도 당연히 변형돼서 다양한 문제들을 제공해 드리고 또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게 나올 것 같아라고 해서 제공해 드린 것들에서 보통 이제 새로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제 접근하기 쉽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임용의 패러다임 맞춘 접근 방식 말씀드렸죠. 이 패러다임 틀입니다. 임용에서 이제 틀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방식이 바뀐 게 이제 작년부터고, 그러니까 2회가 지금 그렇게 방식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문제 유형 내는 것도 이제 영역이 좀
확장됐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영역 확장이 당연히 필요하고 또 새로운 틀이 나왔으면 이 새로운 틀 형태에 맞고 결국 이 틀을 처음 바꾸면 평가원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되겠다라는 게 있지만 내보고 이제 알아요. 아, 요건 바꿔야 되겠구나. 형태가 3년 차면 딱 잡힙니다. 당연히 저희도 이제 그것을 대비하고 여러분에게 좀 더 이제 쉽게 접근하고자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그 패러다임에 맞는 접근 방식이 항상 변화 있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매년 초사 합격자 배출하는 강의. 자, 초사 합격 꿈만 같죠. 예, 그래서 이제 학원에 나오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주변에 뭐 그렇게 해서 기출 보라는 말도 있고 책 보라는 말도 있는데 답답들 하죠. 예, 그래서 그냥 교재만 갖다 놓고 그걸 또 달달 외우는 것도 그것도 좀 어색하기도 하죠. 예, 그런데 그게 답답하다 보니까 초수 친구들 이번에도 좀 많이 왔죠. 예, 그래서 그 친구들 봤는데 제가 보기에 1차 합격은 꽤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잘 따라왔어요. 이겁니다. 초사 합격자들에게 뭐 이게 재수나 삼수가 유리한 강의 절대 안 하고요. 처음 와도 공부하다 와도 항상 여러분들이 수업에 도움이 되고 가져가는 게 있도록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초수를 합격할 수 있는 강의 구조, 저희 강의 시스템 때문에 그렇고요. 기초부터 이제 그것을 쌓아나갈 때 갑자기 확 건너뛰거나 이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진짜 질문 시간이 길죠. 지금 이게 처음 온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있었던 친구들은 남아가지고 이제 질문 다 받고 합니다. 교수님이 집에 잘 안 가요. 뭐 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원거리 다니시니까 이제 차시간 맞춰서 이제 하시는데 넉넉히 해주시죠. 그래서 스터디까지 이렇게 되고 경제 교수님은 뭐 상주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실에 오히려 저는 그래서 미안해서 남아가지고 이제 주저앉죠. 이제 같이 있다가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코로나 비접촉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 예, 물어보실 거 다 들고 오시고 물어보시고 그 시간 안에 했던 것만큼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 그 시간만 했던 걸 확실하게 아는 것을 5번 반복하면 왜 틀려요, 문제를. 그지? 자, 매년 초사학교 대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초사합격자들이 이제 찾아오게 돼요. 1차든 2차든 해가지고 초반에 이제 우선 찾아오게 만들죠. 그래서 처음에 방향을 잡거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섬유학교의 대화, 그리고 의사소통의 활발한 강의. 섬유합격자들이요, 약간, 우리 표현은 귀속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와야 돼요. 와가지고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예, 그래서 1차 때도 그렇고, 이번에 2차 진행은 약간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어요. 방학을 늦게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제 오게 되면 그 친구들이 항상 와서 이제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 지들도 심심하잖아.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같이 고생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합격하면 그러겠다 다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을 지켜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뭐 전남이나 제주에서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노하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습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차 물론 2차에 기속된 선배들의 1차 지원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속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합격만 시켜준다면요 뭐든지 시켜주세요 했는데 되게 웃겨. 합격하고 나서 갑자기 연락 안 되고 이런 애 되게 많아. 물론 먼저 안 해요. 먼저 안 하고 먼저 하면 어떻게 내가 수업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연락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목덜미를 움켜쥘 겁니다. 물론 거기에 상하는 그냥 혜택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죠. 물어보기에 가장 정확한 사람들이죠. 방금 합격한 사람들. 그렇지? 또는 이제 기존에 합격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쪽 시험에 관심을 안 놓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빵빵한 강의 콘텐츠. 도대체 뭐가 빵빵하냐? 보시면 나오죠. 개론서 특강입니다. 거기다 이일 교수님 교육학까지 이제 해가지고 일반 사회 영역 관련된 모든 부분부터 이제 교육학까지 해갖고 강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미.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그 개론서 특강이 이미 다 완성돼서 했었고 이게 또 새해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추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새로운 책이 들어가서 거기서 중요하게 됐다라든지 그런 것들 해가지고 이러한 강의 콘텐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다루게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이제 현대사회학 이론 제 문제에서 그 책이 들어갔으니 그 책이 약간 번역이 좀 안 좋아요. 발번역이야.
그러다 보니 이제 해석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은 영어 원문을 다 실어놨죠. 그래서 그걸 한번 다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번에 고품화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문화 인력 파트에서 안 하는 파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골라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요건 이제 종합반을 하시게 되면은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드리니까 예,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된 특강 콘텐츠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 교재를 통해서 내용만 습득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계적, 연속적, 반복적 학습 구조. 이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체계는 뭐 단계별 학습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다음 강의 계획을 보겠지만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영역을 다루게 되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연속적입니다. 사고의 진화. 바로 뭐냐면 최근에 융합적으로 개념과 개념과의 연계나 어떤 문맥상을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그거 이상의 이 영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진화해야 됩니다. 그럼 진화란 무엇일까? 어떤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텍스트에 나온 걸 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에 나온 것을 아주 간편하게 축약해서 핵심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핵심만을 얘기한다면 그것이 다른 유사 개념들과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위계에 있는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뭐 7, 8월 달 지나고 이제 9, 10월 달 모의고사 되면은 이건 어떤 위계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또는 이거는 이거의 상위 개념인가요? 하위 개념인가요? 예, 공부가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물어보시면 참 좋죠. 예. 마지막 반복입니다. 모든 내용이 6번 보게 되는 거죠. 그 6번이라고 했는데 5번 같아요. 5번 같은 게 예전 모의고사에서 파이널을 나눴었는데 이제 모의고사 파이널을 통합했죠. 예전에는 파이널에서 따로 2번 해가지고 내용 정리 1번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모의고사를 1번 더 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용 정리 같이 가니까 대여섯 번이라고 표현을 해보죠. 그래서 계속 반복을 보게 됩니다. 강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맨 처음에 기본 이론반 목적 보이시죠? 배경적 지식 습득.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백그라운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출제 범위가 여기까지 나온다. 이것도 중요해요. 재수업 같은 경우는 유난히 좀 이걸 많이 해요. 여기까지 보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거 이상 보는 것은 의미 없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범위를 이해하고 기본 내용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하시면 되고요. 교과서가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 책 이게 교재가 될 거고 당연히 여기와 관련해서 학습지 배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습적으로 문제도 풀어보고 싶죠. 예,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 업데이트된 것들이 있으면 전달해 드립니다. 자, 범위를 보세요. 70에서 8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용에서 다루는 범위가 100%라고 한다면 이때는 70, 80만 봅니다. A라는 개념이 A-로 확장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봐요. A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인데 적어도 이 강의만 들어도 70, 80%는 맞출 수 있게 합격선은 됩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기본이기 때문에 아는데 답으로 표현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 게 바로 그 다음 3월, 4월 반 심화이론 반입니다. 전문적 지식을 습득합니다. A라는 개념이 있었을 때 그 A-로 활용되고 이 A-가 C로 변형이 되고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게 되고요. 개념의 일반화, 이해임 분석. 이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냐면 아 이거구나 라는 게 1월 달, 2월 달에 있었더라면 이제는 A에 대해서 A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이거 비판책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도 될까요? 요거 사회문화책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런 단계납니다. 일종의 구체화, 일반화 작업이고요. 교재 중심입니다. 이 교재에서 나와 있는 거를 교재를 다시 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필기량도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 100%가 됩니다. 이전에 70, 80%가 목표긴 한데 목표다 보니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거 한 60, 5, 60이죠. 예, 나머지 이제 5, 60을 채워 넣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출제 내용 필수 부분이 여기서 다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시험 출제 내용보다는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다룬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출제 범위의 필수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월, 6월 기출분석반입니다. 당연히 기출문제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출제를 할 것인가 유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학원에 오면 장점이 그런 거죠. 교수님들이 그걸 하지. 근데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교수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 그럼 찾아보셔야죠.
물론 언급을 하지만 말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경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때는 교재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교재 안에 이제 당연히 기출 문제가 수록이 돼 있죠.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풀어가면서 내용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라는 건요, 단순히 답을 찾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도 중요하지 물론. 근데 답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을 냈구나, 어떤 것을 다루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 내용입니다. 왜냐면 기출이 100%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출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루고 기출 확인하고 전체 범위 중에서 모든 것을 다 보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월 8월입니다. 기출이 끝났죠. 그럼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예, 저희가 만들었던 문제들입니다. 이 저희가 이때까지 기출 문제를 대비해서 응용해서 그러면은 2018년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2019년에는 그걸 응용해서 확장된 문제들. 그러니까 기출의 어떤 단계별이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 있는 것을 채워넣으면서 연속적인 문제풀이의 단계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는 실전 문제풀이. 왜? A라는 개념이 나왔으면 그 비슷한 의견 B와 C까지 같이 문제로 다루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나왔냐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특수교재라고 했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게 저희 이제 출제 문제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린트가 좀 두껍게 나갈 거예요. 이게 매주차 줬더니 뭐 철을 해서 펀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치를 줍니다. 한 달치 주면은 두꺼워요. 예, 그래서 왜냐면 이때까지 낸 문제 양이 많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연습 문제 범위 120%입니다. 이거 뭐냐? 100%는 기출에서 냈었는데 이 기출을 넘어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기출이 A, B, C까지만 출제했는데 이제 D 그 다음 시대에 있었던 거 이런 걸 내기도 하기 때문에 120%. 물론 출제 범위가 100%라고 놨을 때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저희 이제 꽃이죠. 파이널 모의고사반. 예전에는 9월, 10월에서 8주차 한 다음에 뒤에 3주차에서 파이널 정기반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의고사 1회 더 보자라는 거에서 바뀌었습니다. 자, 핵심은 최신형의 자체 제작입니다. 저희 직접 만듭니다. 예, 매번 이제 스카이프 만나서 토론하고 문제 오류 잡아내고 정리를 하게 되면서 하게 되고요. 예, 출제 예상 주제 정리도 당연히 있게 됩니다. 사회문화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영역을 다 냅니다. 모든 영역 내는데 이게 뭐 30개가 있으면 이 30개를 뭐 2번 내는 데도 있겠죠. 왜냐면 10회니까 저가 9니까 9, 10회, 9, 5, 45, 45문제를 출제하네요. 45문제를 출제하는 동안 30개의 주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2번 나온 데도 있고 1번 나온 데가 있겠죠. 그래서 2번 나온 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라는 거고 나머지 1번 나온 데도 그때 이제 주제 정리를 하고 와야 되는 파트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강의 참여 시에 이제 있게 되는데 평가표하고 첨삭 제공이 됩니다. 첨삭이라는 게 여러분이 쓴 답안지를 제출하게 되면 다시 그 답안지는 카피를 한 다음에 돌려드려요. 그 카피한 거는 각 교수님이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점한 거에서 첨삭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답안지를 가지고 실제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확인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첨삭된 건 이제 다시 교수님이 건네드리게 되고 이제 제가 이제 평가한 점수를 가지고 이제 이름은 넣지 않아요. 이름은 넣지 않고 무작위로 거기에 점수를 집어넣게 되면 본인의 위치를 잘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얘 역시 모의고사 보면 12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기출 범위 내에서만 나오면 좋겠는데 그거 이상이 출제되기 때문에 저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해요. 예, 마치 뭐 저희가 되게 쓸데없는데 지엽적인 거 그렇지 않죠. 또 이번에는 또 뭐라 그러냐 했더니 너무 이제 그냥 배운 거 확인하는 뭐 문제 확인 정도? 그렇지 않죠. 예, 예,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점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합당하게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출제범 120%까지 본다라는 것은 기출에서 이만큼까지 확정될 수 있는 범위까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합격을 위한 조언입니다. 예, 바로 뭐냐면 강의 계획 말씀드렸고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수업을 듣는 것도 있는데 무조건 저희 수업을 들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저희 팀 그렇습니다. 이게 기초지식 읽기와 쓰기 영어 숙달, 전문적 지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대비 방향입니다. 맨 처음에. 이게 여러분들 궁금한 거죠. 초수들 실수하는 거, 잘못된 정보. 제대로 하면 임용수험은 길어야 2년이다. 물론 2년이 하는 친구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2차에서 미끄러져서 하는 친구들은 정말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때 바쁜데 잘못된 정보 이상한 거 듣고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봐? 저한테 물어봐야죠. 예, 합격자적으로 조심스럽게 분석해라. 내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맞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이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어. 뭐 노트를 만들어라. 뭐 기출 17번 돌려라. 아이 이 책 사회문화 EBS를 받는 게 도움되더라. 사람마다 케바케고 사람마다 달라요. 예. 잘못된 정보를 두려움 가지고 시작하는 낯선 길일 뿐이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확한 방법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은 초시 합격자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정확한 길만 보여주면 그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만큼의 결과도 나옵니다. 자, 교재 선택. 어떤 책에는 기본을 쌓는 거 충분하다라고 나왔어요. 책에 대한 구분 없습니다. 저희 교재 좋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역의 이해, 비판사역, 예, 한국 문화인력 이론 좋습니다. 그런 것들. 다만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본인이 기출을 분석하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책들이 기출문제와 같이 연관해 보면은 진짜 10년 전에 한 번 나온 건데 그걸 갖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책이 많으면 좋긴 한데 거기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출과 잘 연관시키기가 중요해요. 제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기출과 연관된 부분을 제한 나머지에서는 되도록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설이 매우 비슷한 거나 이렇지 않으면 안 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강의냐 스터디냐 독학이냐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죠. 예, 고민할 필요 없다. 제대로 나온 방법은 선택에 상관없다.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수업 들으면은 예, 좋은 점도 있고요. 스터디톡에서 하는 것도 좋은 것도 있고 독학도 좋은 거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죠. 유의미 학습. 여러분이 공부한 게 정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정리에 치우친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채워넣게 하냐함인지 또 누군가의 얘기를 읽고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유의미 학습은 학자가 직접 하는 것이다. 자기가 해보고 가장 정확한 거 골라야 돼요. 문제점에서 살펴보죠. 독학입니다. 시행착오의 문제, 자기관리의 문제, 심리적 위축감의 문제. 잘 알고 있죠? 네. 이게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나? 또는 내가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한가? 심리적 위축감. 이거 나의 위치는 어딘가? 라는 거죠.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수능처럼 명확하게 제시해지고 이러면 상관이 없겠어요. 근데 임용이라는 거는 범위를 주긴 하지만 너무 넓죠. 그러니까 문제도 나오는 것도 좀 가변적이죠. 그래서 이제 힘들어져서 그 다음 스터디를 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봉사들끼리 모이면 오히려 독이다. 그러니까 오개념이 형성된 친구들도 많아요, 정말. 그래서 이게 이 스터디를 할 때는 제가 보기에 독학을 중심으로 한 스터디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기출을 중심으로 한 스터디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 분석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을 듣고 이제 그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념에 토론할 때. 그건 괜찮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필요가. 저는 이게 제일 피곤하더라고. 술 한잔하자, 괴롭다, 저 사실 그 오빠 좋아하는데요, 막 하면서 이런 얘기 듣고. 시간보다 형열시의 무임승자 진짜 까다롭죠. 진짜 미워요. 있어요, 꼭. 스터디 하다 보면 4명 중에 1명은 꼭 있는 게 이런 거고. 그래서 여기서 협력이란 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그냥 핏발리는 이런 경우도 존재하고요. 이제 그걸 즐기는 친구도 있는데 좀 변태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피를 빠는 모기 같은 사람이라면 들어가세요. 하지만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강의의 위험, 우리 수업의 위험. 시간 확보가 안 돼서 강의는 오히려 시간 낭비다. 그래서 저희가요, 강의가 길었다가 점점 취약하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수업만 듣는다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생각해야 되고 돈 낭비도 이루어지고요. 강의 선택했다면 강의 집중하세요. 잘 들으세요. 제발 좀. 골라서 이제 스킵해서 듣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스터디할 시간 없습니다. 스스로 이제 강의 내용만 내용 확인해도 한 주 훌쩍 갑니다. 스터디하면 혼자 하는 유미학습지가 줄어든다. 이런 정도 스터디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배웠던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주제 이렇지, 이거 중요하다고 하셨지. 이런 것들 질문거리를 만드는 스터디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강의 역시 여러분이 시간 확보 안 되고 그냥 수업만 듣는다 그러면 절대 소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습과 복습에 필요한 것 위에 책을 넓히지 말 거. 괜히 쓸데없는 책 많이 보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장수생 오수하고 공부 엄청 오래 하고 이런 친구 책 많이 봤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친구일수록 기출만 봐요. 그런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 알아요. 시험 보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넓히는 거 오히려 초수나 재수들이 많이 해. 초수 때 떨어지게 되면 내가 책을 안 봐서 그런가? 재수 때 많이 봐요. 근데 더 많이 하면은 안 봐요. 의미 없다는 걸
몸으로 깨우쳐요. 근데 그때 많이 다쳤어요. 그걸 고민해야 돼. 자, 중복되는 범위를 넓히는 스터디 하지 말고 제발 좀 너무 많이 하지 마. 뭐 이게 꽂히는데 혼자 하세요. 그러면은. 자, 서브노트 당번화도 불필요한 행동이다. 자, 이일 교수님 강조하시는 건데요. 저도 이제 서브노트 만드는 친구들 보면 본인만이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서브노트 자체가 책을 보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거죠. 안 보고 서브노트를 만들 수 있으면. 그럼 그 서브노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확인 절차, 백지에다 만드는 게 가장 좋죠. 자, 강의 위험 또 있습니다. 이건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1년 동안 목숨 걸어야 할 것은 기출문제 잘 선택한 책 한 권, 이것이 나의 무기다. 물론 책 한 권이 책에 나온 얘기가 다가 아니라 그 책을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내용이 잘 이제 기출에 맞게 정리가 된 책 필기도 하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강조도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실천 단계. 마음가짐. 어려운 게 낯선 것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낯섭니다. 근데 이 어렵다, 낯설다를 구분해야 돼요. 처음에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한 거죠. 그래서 책도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착각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치 않아서 그렇죠. 자꾸 하다 보면, 먹다 보면. 요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답도 없지.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진짜 그냥 무의식 중에 만들게 되는 것이 요리 같아요. 그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관념 관습계라 어린 마음을 가져라. 어린아이는요 항상 궁금해해요. 물론 어린아이 때 책을 안 좋아했어요 라고 한 거는 이제 부모 교육이 잘못된 거고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런 흥미로웠던 그런 기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못된 소문 지식 자꾸 강조하죠. 합리적 의심, 회의주의. 그렇지? 이것이 맞는가? 그리고 웃으면서 들으세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맞는지는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책 교재도 마찬가지인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힘 빼자. 먹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특히 사회학, 제발 좀. 다이렉트로 이게 딸딸 외우면서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개념 나오면 그 개념 주변에 서술된 표현들을 보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기출문제 교재도 충분하지만 기출문제에서 필요한 거 찾아보시면 좋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읽어봐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매일 읽으라고 안 하죠. 그걸 배웠을 때만. 그때 읽으면 됩니다. 심지어 인터넷 그냥 찾아봐 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로도 충분해요. 정말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식이 이렇습니다. 인지단계 필요하구나. 구상단계 생각을 하고요. 이해했어. 이렇구나. 내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분석. 이제 해체하고 넣고 이제 구조화가 가능해요. 그럼 쓰는 단계가 뭐냐면 마지막 구조화된 것을 써보는 거고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구조화된 내용을 칠판에 써가지고 교수님 잘했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어요. 잘했다라고 해야지, 그치? 자, 교재 읽기, 예습 2번, 복습 무한 방법. 그래서 예습은 2번 한다라는 게 한 번 읽어서 안 잡히니까 한 번 더 한다라는 거고요. 힘 빼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셔야지 힘들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인강 2번 돌린다. 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번 보세요. 진짜로. 그치? 제목 중심 한번, 제목 내용 한번. 목차도 보시고요. 그래서 복습할 때는 복습은 무한대로 시간대로 학습하고 봐도 지치지 않고 쓰기 노트에서 이렇게 되고 요새는 이제 노트북으로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는데 전 처음에 솔직히 못 받아들였어요. 노트북으로 친다라는 행위가 외우는 행위가 일치될 수 있을까? 근데 숙달되니까 나도 그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쓰면서 메모장 켜놓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복습 무한대 하는 거. 자, 그래서 가벼운 말로 1별 단계 한 다음에 하루 할 거 하고 기출문제 등 보고 나서 키워드 찾고 내용 연결해서 구체화시키는 거.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쓰기입니다. 어떤 하나로 상관없다. 마지막 31시간 전 반드시 확보. 이거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배웠던 거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커피숍에서 앉아서 할 수 있죠. 노트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해봤을 거야. 발표 수업 같은 거 했었을 때 내가 지금 발표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가 되는가 확인하려고 그냥 빈정이 펴놓고 흐름 이렇게 써보는 거 안 해봤나? 시나리오 같은 거? 이 발표 그냥 이거 보고 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쪽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는 그런 거죠. 알아학습했던 내용 한번 써보고 빠진 거 기억 안 나는 거 있으면 그때 이제 다시 찾아보는 거죠. 책은 없이 백자 펜 만들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쁘게 쓰는 거 필요 없고요. 아는 거 알지 못한 구분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에서 그냥 무조건 다 몰라요. 제일 나빠요. 무조건 다 몰라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 거고 이해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해. 그런 친구들은 외운 걸 또 안다라고 착각해. 그거 안 돼요. 그러면은
이라는 거 반응 체크하고 공부 체크하면부터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쓰기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막 나온 대로 쓰는 거고 이제 저도 잘 그래요. 전 책 자체를 쓸 때도 있어요, 사실은. 막 그렇게. 예, 마음 비우고 브레인스토밍, 습관과 태도 형성 단계, 눈으로 표현한다. 개념 구조화입니다. 구조화라는 게 백지에 쓰는 내용에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형태로 써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키워드를 집합, 벤 다이어그램에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승량이 도달하기 좀 자연스럽게 된다. 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 수업 잘한다고 생각한 분들이 막 필기를 막 줄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쓰면서 그 그림만 이거구나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해 주시는 분들, 이게 잘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모르는 것이 조금씩 줄어든다. 어느 정도 이제 이걸 개념 구조화가 되면은 내가 모르는 것은 없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게 나오면 이 구조 안에 안 들어왔대. 새로운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때 보면 되는 거지. 그런 단계입니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일반화 단계, 추상화 단계. 이 추상이라는 게 믿어 짐작한다 이렇게 되는데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백지에 쓰는 내용이 더 단순해져서 심지어 서역을 정리할 때도 배버 정리할 때는 5줄로 정리가 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추상화시키는 단계고 시험장에 종이 몇 장, 펜만 들고 하게 돼요. 그냥 진짜 주머니에 종이하고 펜하고 이렇게 들고 와서 하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성공합니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예, 2차 강의 소개입니다. 강의 끝났고 2차 강의 소개는 1차 끝나면 저 2차, 1차 연계를 해주신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게 되는데 2차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2차는 지금 이번에 시험 준비하는 친구를 읽게 되는데 여기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교과서 분석하고 수업 모형 학습지나 수업 반전을 지도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코로나 없을 때. 코로나 없을 때 여러분 대면에서 이렇게 할 때 진행된 건데 이번에는 좀 깨졌죠. 근데 지금 이 수업을,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내년 1차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코로나가 있을 리는 없고 이 직접 대면에서 우리 한 40명에 45명 정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방 지도하고 개별적 수업 시는 상호평가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이제 저도 하고 이제 2차로 시행될 때도 있고 한 명씩 해서 이제 상호평가 다른 친구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아무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조별로 형성돼서 그 안에서 되도록 형성합니다. 그다음에 교과서 내용 분석, 수업 모형 같은 연결 모색.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각 수업 모형에 대한 강의도 당연히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교과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기서도 당연히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면접 준비죠. 기본 요령에 대해서 이슈나 이런 것들. 당연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또는 이들 학습 결손이나 이런 문제들을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강의 때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내용들 자체가 이렇고요. 실제로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네, 교과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구상 연습, 학습 지도안 작성 연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 실현, 2차 시험에 대한 평가 시행, 평가 있습니다. 각 평가할 때마다 평가지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해드리고 스스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기 수업 평가서 쓰는데 여기 보시면 2회차 수업이에요. 초반에 이제 서투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2차 수업할 때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예, 심층면적 여름이 실전 연습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먼 내용입니다만 실제로 2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서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져온 내용이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설명회는 오지 못했지만 이렇게 인강으로 보게 되는데 예, 강의 구조나 모든 면에 대해서 되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합격하고 하는데 최적화 될 수 있는 이제 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임용학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교수님들과 여러분들과 이제 저희와의 입장이 멀지 않아요. 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묻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아가는 그런 강의로서 그리고 정말 해야 될 것을 해야 하는 그런 강의로서 만들고 있으니 여기에 유념하신다면 어떤 강의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충분히 알고 가시라 봅니다. 내년에 코로나 없는 상태에서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고생하면 길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